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죠. 순서도와 C 언어의 기본에 대해서 배울게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게 순서도고 저게 프로그램 C 언어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제 수업은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처음이다 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건 순서도 기호인데 저런 의미구나 라는 것, 저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땐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건 모두 다 처음 나오는 거,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고 아주 자세히, 웬만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도는 키보드로 두 수를 입력받아 두 수의 덧셈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출력 결과를 확인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순서도 무슨 본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본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순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순서도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전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걸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려고 그러는데 난 이런 내용을 프로그램하고 싶어 라고 말로 했을 경우 혹은 글로 했을 경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표준적인 기호로. 표준적인 기호로 딱 그려놓으면 전 세계 어디 가나 이거 코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배울 건 지금 순서도부터 처음에 오는 첫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서도는 항상 그리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톱,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걸 단자기호라고 말을 해요. 단자기호.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게 단자기호다, 준비기호다, 입력기호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외워서 쓰는 게 문제 나오진 않아요. 저건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단자기호구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서도나 프로그램은 별 말이 없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무조건 물 흐르듯이 위에서 밑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서도를. 자, 그러면 스타트를 만났어요. 그럼 여기 순서도 시작이구나. 요거는 입출력 단자기호구나. 입출력 단자가 아니라 시작과 끝을 내는 단자기호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무슨 기호냐면 준비기호예요. 준비기호. 이제부터 이 순서도에서는, 즉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는 i와 j와 k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변수가 나오잖아, 준비기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적어주는 거 이렇게요. i, j, k. 자, 근데 소문자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별합시다. 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C로 코딩하고 자바로 코딩할 건데 C와 자바는 둘 다 대소문자를 구별해요. 자, 그래서 여기 I자라고 쓰고 있던 소문자 썼잖아요. 이런 경우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순서도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순서도는 대소문자를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란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J란 변수가 있고 K란 변수가 있다. 자, 이거 무슨 기호? 준비기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변수를 사용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기호는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수동 입력기호라고 말해요. 수동 입력기호.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I 값과 J 값을 받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보드로 I 값과 J 값을 받아라. 그래서 뭘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I를 10을 받았고 J를 20을 받다고 칩시다. 자, 순서도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여러분이 읽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변수를 적어가면서 그 변하는 값을 갖다가 계속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걸 우리 디버깅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equal I 플러스 J. 자, 여기서 이렇게 네모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처리기호라고 말을 해요. 처리기호. 처리기호는 코딩할 때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그대로 적어주고 랭귀지의 특성에 맞게 세미콜론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침표를 붙여준다든지 아무것도 안 붙이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K하고 I 플러스 J하고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요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변의 값을 계산 정리해서 좌변에 치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하고 J, 즉 I가 가진 값과 J가 가진 값.
자, 우리 요런 거 갖다가 변수라고 말해요. 변수. 처음 나오죠. 변수.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 자, 지금 i가 10이고 j는 20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뭐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k는 여기서 아무 값도 안 줬기 때문에 아무 값도 없는 거예요. 어떤 랭귀지들은 아무 값도 안 주면 0이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C하고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i하고 j 값을 더해서 k에 줘라 했으니까는 10하고 20하고 k에 주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k가 30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기호. 요건 우리가 출력 기호예요. 서류로 출력해라. 근데 보통 이렇게 출력하라 그러면 우리는 화면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문을 써서. 그럼 이거 k 값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화면에 뭐가 찍히는 거예요? 요 k 값. 32. 뭐 화면에서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32. 스톱을 만나서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C 언어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C 언어로. 자, 똑같은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C 언어로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자, C 언어에서는 반드시 C 언어는 반드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항상 어딘가에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에요.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요.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도 수많은 함수를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항상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들은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물론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줄부터 볼게요. 첫 줄 딱 봤더니 자, 샵 include stdio.h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냐면 요 샵 include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라는 명령인데 요 파일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이 파일이 있는 거죠. 어딘가 있어요. 그죠? 어딘가에 stdio.h라는 파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 왜 적어놨냐면 scanf하고 printf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scanf하고 printf는 여기에 정의가 돼 있어요. 자, scanf는 키보드로 읽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printf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적는다고 출력되지는 않죠. 입력하고 출력하지는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거친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매번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할 때 항상 키보드로 입력하고 항상 출력하는 일은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코드를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걸 가져다 쓰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샵 include stdio.h 라고 쓰면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쓰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쓸 때 여기서 가져다 쓴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걸 우리가 제거했다.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밑으로 무조건 간다고. 쭉 가다 보니까 헤더 파일 만났어요. 헤더 파일 그래 포함시킬게. 그럼 얘를 갖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갖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가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앞서 봅시다. 봤더니 메인을 만났어. C 언어는 무조건 메인을 만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인을 만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C 언어에서 시작할 때는 항상 적어주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시작할 때는 무조건 메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메인 함수의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예요. 쭉 요걸 갖다가 실행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메인과 요 브레이스 두 개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C 언어 우리가 개발할 때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printf하고 scanf를 안 쓴다 라고 하면 얘도 필요 없어요. include. 근데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샵 include stdio.h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거예요. 자, 물론 뭐 지금 scanf하고 printf 앞으로 배울 거예요. 지금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저런 뜻이구나. 저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의 관계를 보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거는 순서도에 없어요, 내용이. 자, 그럼 순서 봤더니 쭉 왔더니 요거 우리가 단자기호를 했어요. 터미널 기호, 시작하는 단자기호.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준비기호죠. 자, 얘부터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부터. 요 준비기호는 C에서 어떻게 해주냐. C 문법에 맞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이 IJK가 뭐 할 거냐면 요거 딱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정수를 기억하고 정수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건 정수를 사용할 거니까 인티저 IJK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볼 때도 IJK를 쓰는구나 라고 반드시 변수를 적어주면서 그 값을 추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걸 디버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C에는 그럼 요 인티저, 요거는 정수형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 자료형에서 배울 건데 뭐 요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문자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다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문자형이면 CHAR, 근데 실수형이면 FLOAT, 뭐 W이면 뭐 DOUBLE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자료형에서 배웁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가 인티저로다가 IJK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수형 변수를 IJK를 이 프로그램에서 쓰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지금 요 부분을 코딩한 거예요. 1번이면 여기 좀 1번이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키보드 수동 입력이에요. 수동 입력. 키보드로다가 i와 j 값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받을 때 쓰는 명령어가 뭐냐면 scanf라는 거예요. scanf. 스캔 입력하는 건데 f가 붙었으니까 포맷의 약자예요. 어떤 형식으로 입력받아라 그런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렇구나. 저게 스캔f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캔f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죠. 쌍따옴표가 있고 고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있잖아, 그죠? 봤더니 쌍따옴표 부분에 봤더니 쌍따옴표 하나 봤더니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식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이런 형태로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D로 받겠다 누구를 요거 i를 얘랑 매치되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얘는 얘랑 매치되는 거야 이렇게요. 요 i는 %D로 받고 요 j는 %D로 받겠다. 근데 뭐가 붙어요 앞에? 첫 시간인데 이상하게 붙어있죠, 그죠? 이 앰퍼샌드가 붙어있어요, 그죠? 이 앰퍼샌드는 우리가 C에서 주소라고 그래요. 주소 연산자.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인데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는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키보드에 연결된 키보드 그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에 있는 그 번지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몰라줬습니다. 어쨌든 그것만 기억하세요.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스캔f를 쓰겠다. 스캔f를 쓸 때는 반드시 변수명 앞에다 뭘 붙여줘요? 앰퍼샌드를 붙여줍니다. 변수명 앞에다 앰퍼샌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하시면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스캔f 함수를 쓸 때는 변수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여주는구나 라는 거. 자, 어쨌든 요 앰퍼샌드 요 i는 i의 주소값으로 받는데 i는 %D로 받아요. 즉 %D는 무슨 얘기냐면은 D자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D자는 데시말 10진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 %D로 받는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진수구나. 자, 지금은 요런 세부적인 거 %가 뭐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얘랑 만나고 요거는 얘랑 만나가지고 숫자 두 개를 받는구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다 입력한 다음에 컴파일, 우리 필기 때 배웠을 거예요.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파일 이름이 이걸 실행 파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실행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 이름을 갖다 테스트라고 줬어요. 그러면 EX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럼 테스트점 EX가 생겨요. 얘를 갖다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 되는데 탐색해서 얘를 찾아가 더블 클릭하면은 순간 실행되고 없어져 버려요. 왜? 이거는 도스 프롬프트 창 있죠.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그 명령 입력하는 데 있죠. 거기다가 CMD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도스 화면으로 바뀌어요. 도스 화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명령 프롬프트라 그 보조 프로그램의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까맣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죠? 까맣게 뜨고 C 땡땡 뭐 유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 C에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그런 데서 그냥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냥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오고 껌뻑껌뻑거려요. 커서가 이렇게 시꺼먼 화면에.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도 실행시키고 나면 화면상에 검은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를 딱 만난 거예요. 이제 스캔F를. 그래서 내가 보니까 %D와 %D 사이에 공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10 입력하고 한 칸 띈 다음에 20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쳐요. 그러면은 얘가 입력받은 작업이 끝나고 요걸 수행하고 결과가 실행돼서 화면에 30이 딱 찍히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자, 실행을 했어 우리가. 실행을 했더니 요 문장을 만났어요. 요 문장을 만났더니 화면상에 어떻게 되느냐? 커서 껌뻑껌뻑 거려요. 그래서 내가 10 한 칸 띄고 20 입력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로소 I에 10이 들어가고 J에 20이 들어간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스캔F는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스캔F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구나. 근데 입력을 받을 때는 걔는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여가지고 주소로 입력받는구나. 그리고 걔를 받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받아라. 뭐 정수로 받아라, 문자로 받아라, 아니면 주소로 받아라, 아니면 실수로 받아라 라고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정해주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지금 그냥 들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 갔더니 자, C에서는 항상 문장의 끝에 뭘 붙여줘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세미콜론이 있어야만 한 문장이 끝났구나.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라고 인식을 해요. 당연히 문법에 어긋나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준다.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요걸 코딩했어 우리가. 그 다음을 코딩하려고 딱 봤더니 K는 I 플러스 J 그랬어요. K는 I 플러스 J. 그러니까 I하고 J하고 돼서 K에 줘라. I가 얼마예요? 10. J가 얼마예요? 20. K는 얼마가 돼요? 30. 자, 똑같죠? 이거는 순서도랑. 그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우변을 계산 정리해서 좌변에 치환하라. 혹은 좌변에 줘라. K에 줘라. 혹은 K에 할당하라.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씁니다. 근데 대충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예요. 그죠? 예. 혹은 뭐 I하고 J하고 더해서 K에 기억시켜라. 어쨌든 같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코딩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K 프린트 K 그랬어요. 자, 프린트 F, 프린트인데 F가 붙었죠. 이건 포맷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스캔 F하고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부분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서식이에요. 서식. 어떤 형식으로 찍어라. 누굴 찍냐? K를 찍어라. 그러면 K가 얘한테 맞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돈 표시도 있고 복잡해 보이죠? 이 돈 표시는 사실은 여러분 키보드 그 엔터 키 위에 보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역슬래시인데 이게 이제 한글에서는 이게 돈 표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죠. %D /N K 이렇게. 자, 그래서 요 K를 찍는데 D니까는 10진수로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그냥 10진수 찍히는 거예요. 만약에 딱 D가 아니고 내가 X를 줬다. 그러면 16진수로 찍힙니다. 이 값이 그냥 16진수로 변환돼서. 만약에 5를 줬다. 그럼 뭐로 찍히는 거예요? 8진수로 찍혀요. 이런 것도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D에 의해서 K 값이 찍히는데 얘랑 만난다 그랬죠. 그죠? 대입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가 찍히는 거? 30이 화면상에 아까 10 한 칸 띄고 20 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를 땅 치니까 여기 30이 딱 찍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는 제어 문자라고 그래요. 출력 제어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요 문자 같은 거랬죠. 요 문자 뒤에 있는 한 글자는 찍는 게 아니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출력한 다음에 어떤 제어를 해라, 어떤 컨트롤 해라 그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배우겠죠. 그죠? 요거는 N이라는 거예요. N은 뭐냐면 뉴 라인이에요. 한 줄 띄어라 그 얘기예요. 여기다 커서를 찍고 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커서가 일리 가는 거죠. 그래서 커서는 여기서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딱 끝나면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갔더니 브레이스를 만났어요. 마지막 브레이스. 끝났네. 그럼 이제 C 프롬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두수의 덧셈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로가 딱 쳐져 이렇게요. 그럼 이 가로 자리에다가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쓰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두수의 합을 출력하려면 뭐 i하고 j하고 받았으니까 여기 또 i하고 j하고 더해야 되겠네 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거죠.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면 돼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도 이런 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죠? 혹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하나 빵꾸 나면 10진수니까 퍼센트 뒤로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빵꾸 될 수 i, j하고 순서도랑 비교해서 나오진 않아요.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두수를 입력받는데 두수를 입력받았는데 j를 받네. 그럼 i를 안 받잖아. i도 받아야 되는데 그럼 i를 받는데 얘는 주소로 받아야 되니까 %i네. 이렇게 찾는 거죠. 또는 쭉 해서 다음 프로그램의 결과는 얼마인가? 그 결과를 찍어대는 거죠. 쭉 해서 만약에 i가 10, j가 20을 받았다고 치자. 다음 프로그램의 결과는 얼마인가? 그럼 쭉 계산해봤더니 30이 찍히네. 답이 30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뭘 배울 거예요, 그러면? 순서도 교를 좀 더 몇 개 배우겠죠. 순서도 교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보면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시작 끝. 이거는 준비. 이거 입력하는 거구나. 이거는 처리네. 이거 출력이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호냐, 이건 무슨 기호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우리 선언했죠. 요 선언문, 자료형 이런 거 배우죠. 요거 입력문, 출력문 배우죠. 요거 처리문 배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간단히 끝나면 너무 간단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 올라가서 이렇게 제어문.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지금 뭘 알아본 거예요? 순서도를 그려봤고 그 순서도를 코딩도 해봤어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말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되게 쉽게 써있죠.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를 하나하나를 다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